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6월 12일 새벽 6시 20분입니다. 네, 어제는 제가 체력이 한계가 와서 잠들어 버렸네요. 오늘 아침이었었나요? 어제였었나요? 그저께였나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네. 제가 볼타를 매수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바로 어떤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등이 나와서 팔아버렸습니다. 팔고 이제 뭐 다시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시 안 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눈에 보일 때, 눈에 확 예상이 될 때만 매매를 하셔도 사실은 돈을 벌어 가실 수 있어요. 그죠? 엄청난 건 아니겠지만 또 이번에 한 번에 또 매매로 또 한 또 20% 가까운 수익을 가져왔거든요. 자, 좀 이따 그것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고 뉴스 간단하게 보면서 경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체 잡기 성공률 100% 인간처럼 옮겨지는 로봇손이 되었다. 그러니까 로봇이 이제 그죠? 물건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잡을 수 있게끔 되었다라는 거네요. 그죠? 어쩌면 우리 의수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쩌면 또 정말로 우리 집에 어쩌면 로봇 한 대씩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죠? 이 로봇이 발달되게 되면 배터리 기술들은 또 한 번 발상화 될 겁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에 관련된 그런 회사들 중에서 비전 있고 우리가 또 기술이 좋다라고 생각되는 회사들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거예요. 하지만 한 번에 쭉쭉쭉 상승하진 않을 거고요. 한 6년, 7년 넘어가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저렴한 가격대니 관심 있게 보면서 어쩌면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를 노려보신다거나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일단 건설주나 경기 민감주들을 보면서 수익을 좀 가져가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수익금 일부를 제 배터리 쪽으로 살살 모아가면서 또 다음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이제 잠잠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히토리오 성공과 합의했고 대중 관세율을 적당히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좀 안타까운 소식은 이제 국제 유가가 또 상승했다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제 대한항공 항공주들은 조금 힘을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유가가 오르게 되면 우리는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가 오늘은 조금 약간의 조정세, 그러니까 큰 상승보다는 유지되거나 약간의 조정세로 받아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환율입니다. 환율이 약간 반등했어요. 그죠? 반등할 만한 위치였던 것 같아요. 반등할 만한 위치였던 거고, 뭐, 단기적으로는 빠질 거라고 보지만 일시적으로 반등할 만한 그런 위치였다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환율에 대한 반등으로 인해서 어제 한국에 대한 증시가 약간의 조정, 그리고 유가의 상승과 더불어서 환율이 가치가 오르게 되면 우리가 한국시 증시는 조금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코인도 지금은 약간의 조정 정도를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만한 위치였죠, 그죠? 자, 그리고 좀 너무 좁나요? 네, 조금 크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S&P입니다. S&P 지수는 이제 6,020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6,000 완전히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조정이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지금은 긴가민가한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서 포진을 딱히 진입하기보다는 조금 여유롭게 보시면 좋겠고, 저는 그래도 미국 증시는 매수 쪽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매수 쪽은 아직까지도 미국 증시. 그래서 실제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까지는 저희가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동북아시아 증시, 한국, 중국 쪽이 아주 강력하게 상승을 해 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환율을 따지게 되면 더 손해를 봤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 주가는 거의 복귀를 하고 왔지만 우리 환율이 좀 그때 1,400원대에서 1,300원대니까 좀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무리하면 찔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도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게 되네요. 네. 자, 이 정도만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화는 딱히 볼 필요 없죠, 그죠? 잠깐 반등했네요, 그죠? 네,
뭐 밑에서는 편하게 모아가시면 된다고 해서 천천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도 2,900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3,000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2,900, 뭐 3,000까지 간다 안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샀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지, 그지? 실제 2,400, 2,300 요 라인은 우리가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다. 그래서 특히 2,200은 역대급 저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오면서, 그죠? 이게 엄청난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에 비해서 적어도 이때에 비해서는 지금 한 20% 이상 20% 흘러갑니다. 지수가 20%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엄청나게 상승은 큰 거죠. 그죠? 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이나도 마찬가지죠. 그죠? 네. 차이나도 4시간 차트로 켜지네. 왜 4시간 차트가 켜지는 거지? 그치? 차이나도 2024년 차이나 A50은 크게 힘을 못 버렸구나. 그치? 요것도 때보다 상승했던 부분이고, 제가 추천드렸던 홍콩 항생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었죠. 그렇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홍콩 항생 타이거입니다. 그지? 타이거 홍콩 항생 지수. 그렇죠? 봐봐. 그죠? 많이 상승했죠. 여기서 추천 되게 많이 드렸었지. 그렇지? ETF가 2배 정도 상승했네요. 배율 없는. 네.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언제였었더라? 우리가 이제 좀 아쉬운 이야기일 수 있겠죠. 아쉬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 여기서에 대한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반등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임펄스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놓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따라붙었죠. 이 뒤에서 그죠? 따라붙었고 여기서 뭐 상승 나온 요 구간 동안에 알트코인에 대한 반등 이런 종목들 아마 좀 괜찮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는 이제 볼타 이오스죠. 이오스를 매수했던 것까지 보여드리면서 익절했던 것까지 이제 인증을 했죠. 인증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엄청 큰 돈은 아니었어요. 한 몇십만 원 정도 챙겨서 수익 확보하고 저는 이제 다시 제 소소의 1,000원을 내고 제 걸로 들어 넘어온 그런 상태입니다. 미련둘 필요는 없거든요. 무빙을 다 맞출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 조정 기간 동안에 왜 알트코인이 올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도미넌스가 빠지는 타이밍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알트코인 순환매가 살짝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또 조심하셔야 돼요. 맨날 조심하라고 말하니까 언제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편하게 사실 종목들은 저희 한국 증시에서 몇 개 추천드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편하게 사시면 되고, 어쨌든 비트코인은 그냥 단호하게 말씀드려서 비싼 가격이에요. 비싸요. 비싸다고.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주봉상 저평가되어 있다고 그러죠. 싸다고. 여기 비싸다고. 그게 다예요. 비싸기 때문에 여기서 어설프게 홀딩을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비싸다고 해서 더 비싸질 수도 있을 것이고 비싼 가격에서 유지하면서 여기서 어떠면 싼 가격들을 또 순환매가 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흐름이 어떤 흐름에서 망가질 수 있든 망가질 때 대비하는 흐름들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서 구간은 망가질 때에 대한 추세가 일단 깨졌잖아요. 그래서 추세가 깨지면 일단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죠? 물론 이제 뭐 10만 7천 번, 10만 8천 번 근처에서 다시 이렇게 또 다지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는 단타 매매 해보셔도 좋습니다만 여기서 매수하는 부분들은 손절가가 여기에 비춰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손절이 지금 현재는 10만 한 5,200 정도 손절을 잡으시고 10만 한 8,000에서 7,500 사이에서 진입각을 노려보시는 건 괜찮다. 그래서 이 구간은 예측보다는 좀 대응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보시면 뭐 일단 알버트 코인도 힘을 좀 많이 내고 있었던 종목들이 들어 있습니다. ABTC 이제 요거는 이제 그죠? 이오스죠, 그죠? 이오스 슈팅이 강력하게 나왔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코인 시장이 지금 밈 코인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품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코인 시장에서 그나마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종목들,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 뭐 리플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메이저들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이 볼타 이오스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그죠?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시간을 죽이면 되는 종목이 아닐까. 그래서 초보분들은 그냥 얘를 그냥 천천히 모아 가보시면 어설프게 막 추격 매수하고 이런 것보다 그냥 한쌤 말을 믿고라고 표현하기보단 동의하신다면 그냥 진득히 모아가시다 보면 한 2, 3천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것이고 운이 좋다면 한 만원 근처까지 또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만약에 정말로 솔라나라던가 이런 것처럼 어떤 이제 이런 악재들이 다 해소가 되고 인터넷 만들어진다면 뭐 그 이상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뭐 차트가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좋은 신호 정도가 등장을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조금 빠지고 있었다가 지금 약간 반등을 했는데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이제 약간의 조정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 조정세가 좀 빠질 때는 역시나 알트코인이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렇게 더 빠질 것인가라는 부분보다는 돈 나올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빠진다라는 것은 알트코인 순환매가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자고요. 그리고 이럴 때는 또 많이 올랐던 종목들보다는 우리가 좀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그런 종목도 있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2024 가을 또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그죠?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원화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원화는 이제 도지형 캔들로 저항대를 좀 막아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막을만 했죠, 그죠? 네, 좀 저항이 되는 부분이고, 저 이제 볼타 같은 경우는 제가 언제 샀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 평단이 811원이었습니다. 여기 구간이었어요. 여기 요때 산 것 같아요. 요때. 요때 샀나? 요때 샀나? 요때 샀나 모르겠다. 요때 샀나? 요때 샀나? 여기는 아닐 거예요. 여기서 산 것 같아요. 여기서 올라갈 때 딱 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로 쭉 가더라고 해서 떨어졌었죠. 그래서 제가 올라가면서 오예 이러고 나서 제가 잠들었거든요. 상승했던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누구 말이 맞다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의 전략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막 시향을 해드리고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러면 어떨까요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제가 제 돈을 넣었을 때가 가장 좋아 보일 타이밍이 아닐까요? 그죠? 내가 숏이 들어가겠다라고 노래를 불렀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현금을 현수를 매수하셨겠다라고 말씀드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뉴스를 제가 자꾸 얘기를 드린 이유가 이 차트가 좋아서라기보다는 변동성이 그나마 좀 적어서 매매하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살짜리에서 사면 되고 팔짜리에서 팔면 된다고. 저는 지금 차트에 얘가 지금 허리 보상분이 분석이 깔끔하게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무지성으로 반대로 매매해버린다거나 해버리면 많이 다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최근에 일단 모습들은 그만큼 딱 타이밍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최근 일단 모습들은 추세가 두 개가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잡히고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요 타이밍이에요. 자, 조금 더 확대해 보도록 할까요? 4시간 차트 정도로. 차트 확대해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저항대에 대한 모습도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직 여기서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을 넘어가는 흐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등장하면서 뭐가 나오죠? 보이죠? 요 타이밍을 노린 거예요. 요 타이밍을 노린 거고 그리고 사실 이게 더 빠져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더 빠지면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했다는 게 뭐냐면 왜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위치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저렴한 가격에 더 살 수 있다면 오히려 만족한다 이런 마인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큰 비중이 아니라 이제 소비중이 들어갔었습니다. 소비중. 왜냐면 주식에는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금액이 전체를 유통하는 금액이 4천, 5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중에서 약 200만 원, 5% 정도를 투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큰 건 아니죠. 그래서 뭐 이번 달 생활비 잘 정리하고 해서 또 남는 돈을 또 단타를 친다거나 또 그렇게 또 활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생활을 하면서 또 정말 좋은 타임이 있으면 매일 처리하기도 하고 그걸 남았던 걸로 이제 잘 모아가고 또 주식에 넣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접근을 했었고, 그것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1벌벤상 이제 바닥 하단이죠, 그죠? 그런 것들도 한몫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요 상승 지분의 78.6에 대한 되돌림 포인트입니다. 886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750원에 대한 강조를 좀 많이 했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786에서 반등이 나왔고, 제가 그냥 반등이 나오면 저는 900원대 초반에서는 팔아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 다 팔아버렸습니다. 930원 정도에 다 팔아버렸어요. 요 구간에서. 실제 빠졌죠. 그래서 만약에 또 850쯤 나오게 되면 또 바로 또 넣어볼까 좀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타점이 딱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맞아 떨어지면 편하잖아요, 그죠? 자, 그 정도 일단 말씀드리겠고,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셔서 잘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은 힘을 좀 내고 있네요. 내고 있는데 이제 어쨌든 지금은 좀 오늘 환율이 좀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애니메 코인도 보십시오. 좀 많이 우리가 많이 아쉬워하고,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잘 끌고 왔었지만, 그 눌림목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지만, 그죠? 여기서는 따라 붙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다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봐봐요. 이것도 여러분들 방송을 봐오시던 분들은 시향을 연결해서 줄 수 있을 겁니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맞았다 틀렸다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여기서는 물량을 좀 줄이자, 그리고 여기서는 또 조비 좀 들어가도 좋다, 여기서 다시 배팅을 하자, 그리고 여기서는 다 팔고 잊어버리자, 다시 하자. 그러고 나서 떨어졌죠. 떨어졌을 때 여기서는 잡자소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슈팅이 나왔어요. 그래, 아쉬워했죠. 많이 가네요, 아쉽다 하면서, 그래도 저희들은 잡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저희들은 잡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폭락입니다. 60에서 40까지, 그죠? 거의 약 40%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게 돼요. 충격이죠, 그죠? 아파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하지 않으면 돼요. 이 구간은 또 다시 잡아볼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 바로 이렇게 빠져버린다기보다는 어쨌든 제가 35 정도에서 접근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공부방에다가 시향을 해드리긴 했는데,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불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오른다 이게 관점이 아니라 여기가 대응할 수 있는 포인트 정도 될 수 있으니까, 역시 여러분들 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다 라는 거죠. 그죠?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보라, 이런 것도 언급드렸던 종목이에요. 보라, 그죠? 그리고 아이콘, 이런 것들도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죠. 이쯤에서, 그죠? 6월 초 정도에. 그래서 놓치더라도 이런 종목들 뒤에서 따라 붙여서 수익 확정시키고 또 여유롭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단 눌림목을 조금 기다리는 좀 정략으로 취하시는 게 좋겠고요. 눌림목. 그래서 일단 비트가 일단은 환율이 올랐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고, 환율이 올리고 나서 일단 눌림목을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밀크 요런 애들, 그죠? 밀크 요런 애들 아까 전에, 그리고 누구냐, 보라였나, 요런 애들에 대한 눌림목을 한번 기다려 보시고, 그 눌림목이라는 게 막 작은 눌림목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너무 많이 가버렸잖아요. 요 정도는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 얘는 기준 한 150원, 150, 한 5에서 150 사이 요 정도. 그리고 아이콘도 뭐 그냥 가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한 200원대 초반 210원 정도, 그리고 뭐 그렇게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밀크도 뭐 일단은 한 240원 정도, 240원? 조금 높나? 240원? 그 다음은 220원, 225 정도 되는데 두 개가 타점이거든요, 얘는 보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꾸 이런 얘기를 해봤자 안 들으실 텐데, 그죠? 여기가 추세에 대한 저점 되돌림 타점이고요. 만약 추세가 깨지게 되면 전체 되돌림이라서 여기가 잡히는 겁니다. 두 개가 다예요, 그냥. 그래서 두 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튼 네, 그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기다려 보시고, 비트가 깨졌으니까 정말 정교하게 뭐 2%, 5%, 10% 이렇게 단타 칠 수 있으신 분들은 되돌림 노려보셔도 좋고, 그게 아니다, 나는 좀 그래도 그냥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길게 보십시오. 길게 보시고요. 천천히 모아가시면 됩니다. 천천히. 500원까지 열어두고, 500원 빠질 수도 있습니다. 500원 볼 수도 있어요, 진짜로. 500원 정도까지 열어두시면서 천천히. 그래서 전체 시대에 뭐 예를 들어 저같이 아까 5천만 정도 있다고 친다면,
전체 CD 한 1,00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분할 매수 접근하다가 나중에 500원 정도 오게 되면 1,000만 원 더 넣고 나머지 3,000 가지고 올라갈 때 배팅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버리시면 돼요. 그럼 그 말하면 이제 실패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손해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5천만 원 정도 계산을 한다면. 하지만 성공했을 때는 3배, 1억 5천까지 기대값이 등장하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아니면 저랑 같이 뭐 알죠? 그럴까?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많이는 안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2배, 3배 이렇게 갈 종목은 아니고요. 단호하게 말씀드려서 그냥 그냥 여기서 꿀렁꿀렁 하더라도 나중에 한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많게는 2만 4천 원 정도까지 여기가 목표인 친구예요. 네. 여기가 목표인 친구.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일단 조정을 살짝 보여주고 있거든요. 비례침에 살짝 맞죠? 두들 맞았어요, 그죠? 두들 맞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흐름들은 과거에 우리 뭐 뭐냐 그 조선주들도 그렇게 보여줬었고 카카오도 슈팅하기 전에 그런 요정에 약간 횡보성 조정에 대한 모습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견디시면서 그냥 연 단위로 한 2년 정도 보시고 뭐뭐 하시면 일단은 뭐 배당금으로 보험을 탁 잡아줄 것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고배당 주니까 지금 10% 빠진다고 해도 25,000원 정도거든요. 16,500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1년만 지나도 다 커버가 돼버리거든. 배당금이 워낙 높아서.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거래량을 믿으면서 접근하는 거거든요. 요 거래량을 믿으면서. 그쵸. 카카오도 많이 올랐죠. 카카오도 보면 갔다가 흔들흔들 하다가 가잖아. 그죠? 네. 비슷비슷해요, 다들. 네. 아무튼 건강한 투자하시고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시면 단타는 조금은 이제 쉬었다가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눌림목들 있죠. 눌림목들 잡으려고 노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